엄마들 출산하고 나서 아기 때문에 손 자주 씻으면서 손 가려우면 주부습진 생겼구나 하시죠. 그런데 이제 아기가 좀 커서 손 덜 씻고 하는데도 주부습진이 안 낫는다고요? 그러면 주부습진이 아니라 다른 증상일 수 있고, 이때는 아무리 열심히 보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따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토피를 이겨낸 한의사 청아한의원 대표 원장 이문교입니다. 저도 과거에 하루에 50에서 60분의 환자분들을 침 치료하느라 하루 종일 정말 쉴 데도 없이 손을 씻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손이 건조하다 보니까 손끝이 갈라진다든지 이렇게 손가락에 좀 가렵고 수포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직해서 침 치료 횟수가 좀 줄어드니까 바로 손이 괜찮아진 적이 있었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손을 자주 씻는 직업이 아닌데도 이렇게 손 자주 씻다가 손이 망가진 분들 정말 많으시죠. 특히 우리 엄마들, 아기한테 혹시라도 위험이 될까봐 아기 만지기 전에도 닦고, 아기용품 닦느라 또 닦고, 애가 물거나 넘어질까봐 걱정돼서 고무장갑도 못 끼고 그냥 설거지 후다닥 해버리고, 이러다가 손에 주부습진이 생겼는데 잘 낫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기가 좀 크면서 육아휴직이 끝나고 회사 복직해서 손을 전보다 훨씬 덜 씻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손 피부가 가려운 분들 있으시죠? 이런 분들은 주부습진이 아니라 손에 아토피, 한포진 증상이 생긴 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부습진은 물이나 세제 같은 것에 과도하게 접촉해서 생기는 피부염입니다. 일종의 직업병 같은 건데요. 출산하고 주부습진이 생긴 것 같아서 순하고 보습력 좋은 핸드크림을 바르시거나 로션을 바르시거나 해서 열심히 보습해 주시고, 면장갑, 고무장갑 이런 거 잘 써가지고 최대한 물, 비누, 샴푸 이런 거 다 안 닿게 하는데도 손가락, 손등, 손바닥 할 것 없이 빨개지고 가렵고 진물 나고 갈라지고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더 이상 손을 자주 씻는 게 핵심 원인이 아니라는 거, 이 점을 바로 아셔야 합니다. 주부습진이라면 이렇게 손을 좀 덜 쓰게 되면 분명히 가라앉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과거에 아토피 피부염이나 화폐상습진을 경험했던 적이 있으시다면 출산 이후에 생긴 주부습진이 아토피의 재발 신호 또는 한포진이 발생하는 신호일 수 있어서 별거 아닌 증상으로 넘기셔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저도 10년 동안 아토피를 경험했던 환자였고, 현재는 지금 돌 지난 아들을 육아하면서 이제 한의원에서도 일하면서 손을 자주 씻고 있거든요. 정말 하루에 수십 번씩 닦고 있는데, 그래도 제 손은 보시는 것처럼 로션 안 바르면 그냥 건조한 정도지 아무 증상 없이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자주 씻는다고 해서 무조건 주부습진이 생긴다?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손에 아토피, 한포진이 있다면 관리 방법 자체는 주부습진과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물, 세제 이런 것들 접촉을 피하고, 고무장갑이나 면장갑 이런 걸 써서 최대한 피하고 보습도 잘 해주시고 하면 됩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기본적인 관리 방법을 잘 모르시니까 한 번만 짚고 넘어가자면, 항균 작용이 있거나 세정력이 좋은 그런 비누나 소독제 이런 것들은 자주 안 쓰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서 정말 애들 씻기는 정도의 순한 세정제 있죠, 그런 걸 쓰시면 되고요. 핸드크림을 향기가 좋은 비싼 거 이런 거 말고 무색, 무향 정말 순한 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부습진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관리하면 좋아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토피, 한포진이라면 치료 방법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손에 아토피나 한포진은 단순히 손의 자극을 줄이고 보습한다고 해서 낫는 병이 아니거든요. 이미 습진 연고,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연고를 강한 등급으로 써도 잘 듣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원인 자체가 보습 부족 내지는 과도한 세정, 여기에 있는 게 아닌데 그냥 덜 씻고 열심히 보습하면 되겠지, 여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낫겠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피부의 염증을 연고로 가라앉힐 수 있겠지만 이 뿌리를 뽑지 않으면 금방 증상이 재발하거나 치료제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집에 만약에 물이 새는 곳이 있어서 곰팡이가 생겼다고 해볼게요. 그럼 벽지만 새로 바른다고 곰팡이가 없어지나요? 금방은 깨끗한 것 같아도 또 벽지에 곰팡이 새로 피고 하죠. 똑같은 거예요. 누수된 곳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벽지를 새로를 발라야지만 비로소 곰팡이를 박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증상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반드시 찾아서 해결을 해야 미칠 듯이 가렵고 진물 나고 수포 생기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뿌리가 도대체 뭘까요?
바로 몸 안의 염증입니다. 몸 안에서부터 염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피부 장벽을 파괴시켜서 그 결과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고 수포나 진물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 이게 바로 아토피와 한포진 증상입니다. 그럼 지긋지긋한 주부습진, 아니 손의 아토피, 한포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몸 속부터 치료하는 게 우선이겠죠. 앞서서 출산 이후에 엄마들에게서 주부습진처럼 이제 손의 아토피, 한포진 증상이 시작되거나 재발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출산 이후에 육아를 하면서 엄마들의 식습관, 그 다음에 수면의 질, 이것이 둘 다 무너져 버리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아들을 낳고 직접 육아하기 전까지는 어렴풋이 그냥 육아가 당연히 힘들겠거니만 했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 특히 내 끼니를 건강하게 잘 챙겨 먹고 숙면을 취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거를 몰랐거든요. 아마 우리 엄마들 다 저랑 비슷하게 생활하고 계실 거예요. 애기 분유나 이유식 먼저 챙겨주다 보면은 허겁지겁 대강 때우듯이 식사하기가 쉽고, 아이 재우고 뭐 느긋하게 식사하려는 분들은 이미 야식처럼 저녁을 늦게 드시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뭐 육퇴하고 나서 스트레스 푼다고 맥주라도 한잔 하거나 하면은 소화 기능은 갈수록 말도 못하게 진짜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애들이 뭐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통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정말 한 번도 안 깨고 자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은 이 1년 이상 식습관이나 수면 패턴이 망가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소화 기능과 수면의 질, 이 두 가지가 미친 듯이 떨어지는 시기가 이 출산 이후에 찾아오면서 염증이 생기는 거죠. 진짜 이 소화 기능과 수면의 질, 이 부분은 면역력과 너무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뭐 심각하게 소화가 안 되거나 뭐 자주 체하거나 만성적으로 뭐 설사를 하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수면에 있어서는 불면증이 있거나 하루에 막 대여섯 번 깨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보다 식습관이 나빠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피부에 증상이 나타났다 라고 하면 소화 기능과 수면의 질, 이 부분이 떨어져서 피부에 만성염증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소화불량이나 뭐 복부 팽만감, 뭐 방귀나 트림 같은 거, 내지는 설사, 뭐 무른 대변, 변비 이런 소화기 증상이 있거나 잠들기까지 오래 걸린다든지 20분 이상, 뭐 7시간에서 8시간 자도 피곤하다든지 수면장애 증상이 있다면 당연히 이 부분을 피부의 염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해소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생활관리를 한다면 보습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반드시 식습관 교정이나 수면 패턴을 교정해주는 게 필수적이고요. 현실적으로 이 식습관과 수면 패턴을 완벽하게 건강하게 만들기는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한약 치료로 소화 기능이랑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피부 질환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손 때문에 아이들이랑 물놀이도 제대로 못 해주고 막 매번 가려움증 때문에 신경 거슬리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런 엄마들이 있다면 꼭 로션 탓 내지는 손 자주 씻은 탓 하지 마시고 내 몸을, 엄마 몸을 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